자, 이 시간 정부 및 비영리에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교재 씁니다. 교재. 앞부분이 이론, 뒷부분이 문제. 문제집은 100% 기출문제.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제 스타일 아시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게 학점 과목이 아니었다가 뭐 학점 과목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관계로 시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강의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저랑 같이 정부 및 비영리회계를 정리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원리 수준, 차변, 대변, 복식 부기가 뭔지만 아시면 저랑 같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이 FARE,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쪽에 속해 있는 과목이죠. 자, 우리 4과목 시험 보죠.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그 다음에 뭐 Regulation. 그 다음에 Auditing and Attestation, Business Environment Concept. 전부 4시간씩 시험 본다. 그 중에 우리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요게 Intermediate Accounting, 중급 회계, Advanced Accounting, 고급 회계, 얘가 한 7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게 될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그 다음에 Not-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 회계가 3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66개, 사지선당 66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8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점은 멀티플 초이스 50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5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릿 5개로 이루어졌어요. 테스트릿 문제 군이 1, 2, 3, 4, 5가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릿 멀티플 초이스 절반 33개, 두 번째 테스트릿 33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릿 시뮬레이션 들어가요. 2개. 그 다음에 네 번째 테스트릿에 3개, 다섯 번째 테스트릿에 3개. 각 문제 군별로 문제 군을 다 풀어낼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은 요때다. 시뮬레이션 2개 딱 풀고. 근데 나머지 이 테스트릿 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면 시험 시간 4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때 쉬셔라. 요때 뭐 화장실을 가시든 뭐 담배를 태우시든 하시면 돼요. 이때는 시간이 멈추니까. 그러니까 통상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세요? 이 세 번째 테스트릿까지 2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테스트릿 2시간.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실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가볼까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챕터가 2개로 되어 있죠. 챕터가 Governmental Accounting, 그 다음에 Not-for-Profit Accounting.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하시기로는 어떤 분들은 Governmental Accounting 쪽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 혹은 어떤 분들은 Not-for-Profit Accounting 쪽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다른데 비중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은 반반. 그러니까 15% 정도 이렇게 Governmental Accounting, 또 다른 15%가 Not-for-Profit Accounting 쪽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회계 쪽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 회계 쪽이 좀 더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Governmental Accounting부터 들어가는데 반반이지만 우리가 정부회계를 정리해 놓으면요. 비영리 회계를 정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수월해지기 때문에 양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양적 측면에서는 정부회계 쪽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비중은 반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용어가 일단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정부 회계, 비영리 회계 들으신 분은 거의 좀 드무실 거고, 그래서 용어가 모든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할 거다. 그래서 한, 3회차 내지 4회차 절반 정도까지는,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 정부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반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건 해결이 돼요. 무조건 해결이 된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 및 비영리회계 과목은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 비해서 점수 맞기가 아주 좋은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응용력만 좀 배양을 하시고 가면 아주 효자 노릇할 과목이 정부 및 비영리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밖에 안 돼. 그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늘었어요. 지금 이게 늘은 건데 이거 비중이 작으니까 자꾸 이게 또 재미도 없고 정말 제일 재미없는 과목일 거야. 이 CPA 준비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바로 이 정부 및 비영리 회계 과목이어서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자꾸 복습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미뤄요.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우다닥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점수 맞기 좋다. 30점? 이거 제대로 공부 않고 가면 떨어져야 FAR이 아시겠죠? 비중도 올라갔고 과거 20%, 22% 정도였는데 지금 30%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효자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할게요. 정부회계 쪽, Governmental Accounting 쪽에서 먼저 Introduction 보실 거예요.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개요. 그 다음에 Governmental Reporting Model에서 정부의 재무보고의 모델. 정부는 어떻게 어떤 이 포맷으로 지금 보고를 할까? 정부 이용자들한테.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Entity, 재무보고 실체라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보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정부 단위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Measurement Focus, 측정 초점이라는 거,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보고요. Basis of Accounting, 회계 인식 기준, 정부가 사용하는 회계 인식 기준은 뭘까? 그 다음에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 경영 토의 및 분석, 내지는 재무보고 설명 및 분석 해가지고 정부 기관의 사업보고서상의 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일반 기업들도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 발행할 때 이 MD&A 섹션이 있습니다만,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사업보고서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이다. 그 다음에 Government 와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보이시죠? 정부 단위 재무제표. 우리가 기업회계 쪽에서 재무상태표다, 뭐 손익계산서다, 뭐 자본변동표다, 현금 흐름표다 하듯이 얘네들도 표 제목이 있는데요.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라 해서 정부 단위 재무제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Fund Based Financial Statements, 기금 단위 재무제표도 있고요. 그래요. 양대 재무제표, 이 큰 두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 뒤를 이어서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석 공시 뒤에 갖다 붙이고요.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우리 지금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차 보고 계시는 거예요. 3페이지에, 교재 3페이지에. 그 다음에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에서 이 정부회계 기준위원회라는 정부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를 보실 건데 그 기구가 얘는 이 주석 공시 외에도 필수 부속 정보로 추가로 공시해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RSI 부분이에요.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그 다음에 Non-Exchange Transactions, 정부의 특성상 교환거래, equal value를 주고받는 교환거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들은 비교환거래라는 걸 해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것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부 재정의 중추신경이라 부르는 우리 예산 쪽 볼 거고요. 예산, Budgetary Accounting, 예산 회계. 그 다음에 Governmental Funds, 정부형 기금군, 그 다음에 Proprietary Funds, 사업형 기금군, 그 다음에 Proprietary Funds, 자립형, 그러니까 Proprietary가 사업형 내지는 자립형이라고 부르고요. Fiduciary Funds 캐리고리, 수탁형 기금군, 그 다음에 Interfund Activity, 기금 간 활동, Conversion of Fund Data, 기금 자료 간의 전환에서 이 조종,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무슨 용어인지, 이게 영어가 맞는지, 어느 나라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대충, 대략, 뭐, 요런 것들 뭐, 보나보다 정도만 지금은
느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챕터 2, not-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회계 쪽입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not-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회계 개요. 그 다음에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NPOs,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사립비영리단체의 회계 기준, 그 다음에 unrestricted, 뭔가 제약이 없는 자원이래요. 그 다음에 temporarily restricted, 일시적 제약이 가해진 자원이래요. permanently restricted, 영구적 제약이 가해진 자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든 비영리회계 유형들한테 다 적용되어지는 내용 5절까지 보시는 거고 6절은 college and university accounting, 대학 회계 쪽, 교육기관 회계 쪽 보실 거고요. 7번 7절에서 healthcare organization accounting, 병원 회계, 의료기관 회계를 정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조직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조직.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있을 수 있겠죠. 일반 기업들이에요. 영리 기업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될 정부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Governmental Organization, Governmental Worlds가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영리 단체들 중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정부기관에 디펜던트하는 의존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고 걔네들을 Public NPO다라고 불러요. Public 내지는 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NPO 이렇게 부릅니다. 정부로부터 인디펜던트한 비영리 조직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같은 거 안 받아. 네, 그러한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Private NPO 이렇게 부릅니다. Private 내지는 Non-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Not-for-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불러요. 조직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캐리고라이즈를 시켜본다면 우리 이쪽은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쪽은 이게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쪽에서 보는 거죠. 중급 및 고급 회계, 물론 회계 원리를 포함을 해서 거기서 커버되는 조직들이에요. 거기서 커버된다.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쪽에서 커버된다. 우리가 이제 정부 회계 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까요? 정부 조직에 대한 회계 보겠죠. 정부 조직에 대한 회계 기준, 또 회계 처리 보실 거예요.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우리 정부 회계 쪽에서는 얘를 다룬다. Governmental Accounting 쪽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NPO들은요. Non-Profit Organization들은 Not-for-Profit Accounting 쪽에서 다루겠죠. Not-for-Profit Accounting 쪽에서 다루더라. 비영리 회계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러 갈 거예요. 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한 Governmental Accounting 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디펜던트한 얘네들 Public NPO는 정부 회계 기준을 따라야 돼요. 정부 조직하고 똑같이 Private Public, 즉 Governmental NPO들은 똑같이 Governmental Organization처럼 정부 회계 기준을 따라야 돼. 그래서 그 정부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를 곧 보실 텐데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가 회계 기준을 제정 공표해요. 그 때문에 Public NPO 쪽은 우리가 정부 회계를 정리를 해버리면 Governmental Organization 쪽을 Governmental Accounting을 정리를 해버리면 Public NPO들은 그하고 똑같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게 없어요. Public NPO 쪽은. 그냥 이제 기출 문제 통해서 정부 회계 쪽에서 우리 정리하신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 정도 풀고 끝이 나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근데 Private NPO는 회계 기준을 누가 제정하냐면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을 해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에서 재무회계 기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제정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들하고 기본적인 어떤 회계 처리 이런 거 똑같아요. FASB 기준서를 우리는 정리를 그래서 해야 돼요. 자, 정부는 크게 미국은 페더럴 가버먼트, 페더럴 연방정부 단위 있죠. 그 다음에 50개 주 스테이트 가버먼트들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미국령을 포함한 지자체들 있죠. 그죠? US 포지션이랄지 각종 로컬 가버먼트들이 있어요. 로컬 지방 정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개스비가 회계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정부 단위는 주 및 지방정부 둘이 따라야 되는 게 바로 개스비 기준서고 시험 출제 대상이에요.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정부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따라야 되는 연방정부의 회계 처리 기준은 제정하는 기구가 FASAB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은 이따가 뒤쪽에서 곧 보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페더럴 쪽 안 본다. 주 및 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개스비 기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회계 시간에 바로 스테이트,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개스비 기준서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MPO들, 가버먼털 MPO들은 똑같이 따라야 되고요. 이 개스비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MPO 중에서 프라이빗 MPO는 얘는 개스비 기준을 안 따른대요. 페스비 기준을 따라야 한대요. 어쩔 수 없죠. 얘는 또 따로 우리가 페스비 기준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했죠. 페스비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회계 시간에 요게 줄을 이룰 거고요. 얘네들에 대한 개스비 기준이 줄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내용이 퍼블릭은 그대로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영리 회계 쪽 가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프라이빗 NPO들이 따라야 되는 페스비 기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정부를 이렇게 페더럴 가버먼트, 스테이트 가버먼트, 로컬 가버먼트로 구분할 수 있듯이 비영리 조직들도 유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 그게 프라이빗이 됐던 퍼블릭이 됐던 얘네들을 유형화시켜보면 크게 4개의 어떤 그 조직의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아까 colleges and universities 있었죠.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 교육기관, 대학회계 쪽 있을 수 있어요. 대학 쪽에서는 뭐 주립대학교처럼 정부의 디펜던트한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대학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가버먼털과 넌 가버먼털로 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HCO라고 해서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이라 해서 의료기관, 병원을 포함해서 hospital 포함해가지고 HCO라는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고, 얘도 퍼블릭이 있고, 퍼블릭 섹터가 있고, 프라이빗 섹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이라는 voluntary,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이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헬스, 건강이나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조직들, 사회복지단체들 생각하시면 돼요. VHW,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나머지 비영리 조직들은 전부 other로 분류합니다. other non-profit organization, ONPO, other NPO.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보는데 프라이빗 섹터 쪽에 초점을 맞춰서 FASB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이 비영리 회계 시간일 거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좀 살펴보셨고, 본격적으로 5페이지 챕터 1 Governmental Accounting 제1절 인트로덕션 나와있죠. To Governmental Accounting. 그래서 미국 정부의 기준은 우리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이 과거에 이것도 얘도 출판된 적이 있었어요. 출판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매년 이제 수정해가지고 계속 지금 쓰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언젠가부터 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된다고 더 이상 출판을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페더럴 가버먼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에 적용되는 기준. 그래서 연방정부가 따라야 될 기준도 있고요. 주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기준도 있어요. 근데 시험 출제 대상이 뭐래요?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래죠. 주 및 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 그 부분만 다룬다. 그래서 jurisdiction, 페더럴 가버먼트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 권위 있는 기구, authoritative,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 그 스탠다드를 세팅하는 body, 기구가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라는 FASAB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State and Local Government의
이들이 따라야 될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는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다. GASB. 자, 1번 Ke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에게 있어서의 주요 특성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에게는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정부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분야더라 이거죠. 그래서 Commercial Accounting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Commercial 일반 기업회계 쪽에서 기업들은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서 정부 이용자들에게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를 provide 하라. 유용한 정보, 그들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게 목적이듯이 뭐 정부라고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정부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그런 회계정보를 제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똑같은데 그리고 뭐 복식부기 시스템, 더블 엔트리 시스템, 차변과 대변이 항상 금액 토탈이 똑같아야 돼. 그것도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건 좀 같은데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정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성 추구.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특수성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부 조직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일반 기업과는, 영리기업과는 다른 다음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버먼털 어카운팅도 커머셜 어카운팅과 뭔가 차이나는 부분도 있다. 먼저 absence of profit motive입니다. 정부는요 이윤 추구의 동기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뭐 이익 내려고 뭔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더라. 그래서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은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 같은 public utilities, 우리 정부회계 쪽에서 utilities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런 거야.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공익 사업. 뭐죠? 우리나라도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국전력공사랄지, 뭐 상하수도공사랄지, 가스공사랄지, 뭐 그런 이제 공기업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유틸리티즈다라고 정부회계 쪽에서는 부르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가버먼털 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더라. 공기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 받고, 상하수도 요금 받고, 가스 요금 받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기업들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들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더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들이 정부 조직들이더라.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자원의 조달 또 사용에 있어서 뭔가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들도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한단 말이죠.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resources 조달, 재정을 조달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해야 할 건데, 그 조달 시, 그리고 그 조달한 자원을 사용할 시, 각종 뭐 법에 따른 제약, 예산에 따른 제약, 또 계약에 따른 제약, 그런 제약들이 따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 자유롭지 못해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의 조달, 즉 예산이라는 거를 편성을 하고, 뭐 물론 기업들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은 기업들은 어떤 이윤 추구의 동기에 부합하다면 예산을 쉽게 전용하거나 이렇게 예산과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자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건데 그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재정 조달을 위해서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어떻게 재정을 조달해야 되겠다. 그걸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떡하니 제출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심사하고 또 조율할 거 조율하고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한 예산대로 기본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또 책임이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조직들은요, 가버먼털 오가니제이션들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의 조달, 또 효율적인 사용, 또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과 예산 등에 의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일단 법. 자, 법 규정에 따른 세금의 부가징수 사용하라라고 했죠. 법 규정에 따라서 해라 이거죠.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금도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법과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법과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과 명령에 따라서 세금 부과하고 또 징수도 하고 징수한 세금을 사용도 하여야 한다는 법에 따른 제약. 동그라미 2번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 특히 미국 의회에서 법규 형태로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 행위는 법 집행 행위가 돼요. 법 집행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점도 좀 특별한 측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산에 따라 사용을 해야 돼요.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사용. 자, 하위 정부들은요. 재정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상위 정부로부터 각종 교부금, 보조금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써 이런 재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알아서 재량껏 사용해 집행해 이런 재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위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정부가 주 정부가 이 지방 정부들 뭐 카운티 또 뭐 빌리지, 타운십, 시티 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정부에게 그랜트를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을 다는 거죠. 이거는 경찰들 훈련비로 꼭 써. 내지는 경찰 차량 취득비로만 꼭 써. 이런 거. 경찰 차량 운영비로만 꼭 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위 정부는 시정부는 그렇게 쓰라고 위로부터 그 조건 달린 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 리트레이닝 시키는데 재훈련비로 꼭 써야 되거나 경찰 차량 취득비로 꼭 써야 되거나 경찰 차량 운영비로 꼭 써야 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이거 상위 정부로부터 한 소리 듣겠죠? 쉽게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자의 제약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자, 한 시민이 있습니다. 시정부에, 시리 가버먼트에 기부를 했어요. 10만 불을 기부를 해. 왜 기부를 했냐면, 이 시립 도서관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악해, 환경이. 그래서, 본인이, 도서관의 어떤 환경 개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시정부한테, 시립도서관인데 시정부에 딱 10만 불 기부하면서 요거 꼭 시립도서관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그걸로만 써주세요 해갖고 기부계약서상에다 딱 기부금, 이 기부 조건을 딱 달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부자의 요구대로 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그 이센셜 펑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부의 필수 기능들, 고유 기능들이 있겠죠? 정부.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 안전을 위해서 경찰, 또 소방, 국방 이런 것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또 퍼블릭 워크스 공공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각종 도시 기반 시설들 건설도 할 거고요. 또 관리 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컬처 앤 리크레이션, 우리 시민들의 문화나 여가 측면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에듀케이션, 교육사업, 물론 이제 교육청 같은 그러한 조직들을 통해서 교육사업도 수행을 해야 되고, 세니테이션, 위생 등등 정부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이센셜 펑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거 영리 목적의 조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들을 조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하고요. 세법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금 징수해서 조달을 하고 그 외에도 채권, 국공채 같은 거 발행할 수 있겠죠. 정부 조직들도 본드를 발행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자 줘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이자 줘가면서 그렇게 재정을 조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위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 교부금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의 조달의 원천들이 그냥 주겠느냐는 얘기죠. 그냥 주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세원, 이제 주요
재정의 원천은 세금인데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약이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상위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제약, 기부금 또 기부 조건에 따른 제약, 예산, 통과한 예산대로 또 집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제약, 채권, 공채 발행도 조건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채 발행 조건에 따라 공채 발행 대금을 또 집행해야 된다는 제약.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들은 주정부든 시정부든 카운티 정부든 간에 재정 조달의 원천부터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양가로 3번 emphasis on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 쪽은 commercial accounting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유용성, 회계정부 이용자들한테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지어다라는 그러한 강조사항 외에도 public accountabili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 책임성, 책임 추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그래서 public accountability란 뭐냐 그러면 정부가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됨을 의미하는데 그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당회라고 한 게 아니라 정당화할 수 있고예요. 정당화였는데 회로 나온 거일 뿐이에요. 정당화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게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져라. 공공 책임성이 있다. 공공에게 책임을 져라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양가로 4번 use of fund accounting,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특성도 있고요. recording of budget, 예산 자체를 실제 장부의 실제 계정과 통합하여 기록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는데,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가 조달하는 리소스들은 소스이즈별로, 원천별로 또 유시즈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제약 조건들이 따르더라. 해당 정부는 이러한 제약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자원 조달하고 사용도 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조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 또한 해야 할 겁니다. 보고해야 되겠죠? 여기 보고해야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제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액티비티별로, 활동별로 혹은 달성해야 될 objectives별로, 목적별로 여러 개의 펀드, 기금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요. 기금. 그래서 펀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이른바 펀드 어카운팅,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 기금 회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주정부가 시정부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아무튼 경찰이라는 기능 용도로 쓰래요. 그러면 그 조달된 자원, 그 그랜트 받은 거, 다른 또 원천으로부터 조달된 자원하고 같이 섞어서 하나의 회계 실체로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주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대로 꼭 그 경찰이라는 기능에 정말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천으로부터 조달된 자원하고 집행이 됐는지, 주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혹시 경찰이라는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는지, 이 처리를 하다 보면 이거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로부터 받은 건 경찰이라는 퍼블릭 세이프티라는 펑션, 공공안전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지금 그런 구속력 있는 제약이 지금 딸려 있다면 걔는 별도로 기금으로 딱 만들자 이거예요. 다른 재정의 원천들이 거기에 섞이지 못하게, 물론 물리적으로까지 분리하라는 건 아니고 금액 자체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따로 관리.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어떤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으로 집행을 할 때마다 그 기금 내에서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금 하나 자체가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는 거예요. 기금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계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걔도 하나의 기금을 또 만드는 거죠. 기금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기금, 만들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기금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그래서 기금으로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재정 조달부터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집행하고 한 내역까지 기금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나중에 뭐까지도 편해요? 리포팅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까지도 편해요. 데몬스트레이션. 진짜로 그 제약대로 썼습니다라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매니지먼트 측면상에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보고까지 제대로 된 보고까지 할 수 있어서 이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한 정부 예산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거 정부 예산은 아주 중요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적 예산을 채택해야 되는 기금들을 곧 보시게 될 건데요. 법에 따라 반드시 버짓을 채택해야 되는 펀드들은 budgetary accounts, 우리 예산 개정 과목들도 보시게 돼요. 예산 개정 과목들을 공식적인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정부회계 시스템의 integration, 통합시켜서 기록하더라. 통합하여 기록한다는 얘기는 막 기중에 어떤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나갈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렇게 이 실제 계정을 써가면서 중간중간마다 뭐가 등장하냐면 예산 계정 과목을 갖고 또 회계 처리하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 하나의 장부상에다가 실제 계정들도 같이 기록하지만 예산 계정들도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에 비해서 커머셜 쪽은 어때요? 커머셜 어카운팅 시스템, 기업 회계 시스템은 버짓과는 별도로 실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또 차이점이 있다. 기업 회계 쪽하고 정부 회계 쪽 간의 차이점. 그 다음에 use of 그러니까 기업들처럼 하나의 회계 실체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기가 힘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특수성들 때문에 하나의 회계 실체로 다 통합해서 기록하기가 힘들어서 기금회계라는 것을 쓰고 기금회계 그리고 또 예산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 회계, 예산 계정들을 실제 계정하고 통합시켜서 기록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비교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예산의 여러 기능 중에서 주요 기능이 뭐냐면 비교와 통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산과 실제 간의 계속 비교 그리고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이 안 되게끔 통제 목적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기록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오버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냥 개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놓치신 부분이 있어도 다 괜찮아요. 앞으로 다 디테일을 상세한 내용을 다 보시게 돼요. 우리는 지금 큰 그림, 큰 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보실까요? 양괄호 5번. Use of current financial resources measurement focus and modified accrual basis. 그래놨죠. 자, 유동성을 갖고 있는 current. 유동성을 갖고 있는 financial resources, 재무자원이라는 measurement focus, 측정 초점. measurement focus라는 것은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의 문제인데 current financial resources라는 것을 측정 대상으로 삼을 거래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상 필요로 하는 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삼는 기금들이 있어요. 유동성 없는 건 필요 없어. 유동성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측정 초점과 modified accrual basis. 우리는 기업 쪽에서는 완전 발생주의, accrual basi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기금들 중에는 어떤 특정 기금들은 이 수정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을 회계인식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어요. 수정 발생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ccrual basis,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현금주의 성격이 섞여 있어요. 현금주의 성격이 섞여 있어. 이 둘이 짝인데 current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하고 modified accrual basis가 둘이 짝인데요. 자, 유동 재무자원 측정 초점과 수정 발생주의 회계의 사용이다. 그래놨죠. 그래서 public safety라는 펑션도 수행하고 정부가 public works, 공공사업 등 정부의 essential function, 고유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기금군이 아까 목차에서 잠깐 나왔는데 governmental funds category들이에요. 정부형 기금군. 이들 정부형 기금은 기말 재무상태, financial position, 기말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무상태 딱 그 특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정부형 기금은 governmental funds는 financial position과 operating results 한 해 동안의 운영 성과. 일반 기업들 같으면 영업 성과. 일반 기업들 같으면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표가 손익계산서죠. 한 회계 기간 동안에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영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표가 손익계산서인데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정부 쪽에서도 그런 표가 있단 말이에요. IS급이. BS급도 있고 IS급도 있고 그래요. 재무상태표급, 손익계산서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함에 있어서 fixed asset, 고정자산, 우리 이제 비유동자산 얘기인 거죠. 비유동자산, long-term debt, 고정부채, 비유동부채 얘기예요. 그거는 관심사항이 아니야. 관심 없어. 뭘 보여주기 위한, 뭘 보고하는 게 이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의 주목적이냐면 current financial resources,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주의 성격이 가미된 modified accrual basis, 수정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요.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정보 이용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interperiod equity라는 거 측정이 목적인 자들도 있어요. 기간 간의 형평성. 기간 간의 형평성. 기간 간의 형평성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자세하게 보겠죠? 근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회계정보가 여러 이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해야 되고, 유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보고서잖아요. 정부 기관에, 정부 조직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방 정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지금 정부가 트럼프 정권이죠. 트럼프 정부. 그 이전의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고 그 이전이 조지 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전이 빌 클린턴 정부였고 빌 클린턴이 4년 중임했어요. 그래서 8년 대통령을 재직을 했는데 그때 연방 정부의 재정 상태는 좋게 만들었어요. 빌 클린턴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정부인 조지 부시 정부한테 재정 흑자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흑자를 국가부채가 없는 상태 이제 흑자를 넘겨줬는데, 이건 조지 부시도 8년간 4년 중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라크 전쟁, 이라크 워하고 아프가니스탄 워하고 요거에 어떤 그런 그쪽 이 예산을 너무 집행하는 바람에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로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조지 부시가 8년 동안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국가 채무를 이렇게 10조 달러까지 만들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정권이 이제 버락 오바마 정권이잖아요. 10조 달러 국가 채무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경우든 그 조지 부시 정권이라면 조지 부시가 각종 정부의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있었는데 그 해의 세입 갖고 세출들을 다 커버를 못한 거예요. 그죠? 나간 돈을 그때 걷어들이는 돈으로 해결을 커버를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채무 부담은 누구한테로 전가되는 거죠? 미래 세대로 전가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터페리얼 에쿼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버락 오바마는 더 심하죠. 그 10조에 10조 더. 10조 달러에 10조 달러 더. 그래서 20조 달러를 지금 트럼프 정권이 물려받았어요. 국가 부채를. 그런데 트럼프 정권도 만만치 않아요. 많이 또 쏟아부을 것 같던데. 그래서 당장 1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한 정부 단위의 1년 동안의 재정 지출을 그 1년 동안 다양한 재정의 원천으로부터 조달된 이 세원 갖고 커버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예요. 각종 아까 공공 안전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교육 사업이다, 각종 문화 및 여가 사업이다, 또는 인프라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그 1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지출을 했어. 근데 그때 세입 갖고 지출을 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각종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했고 그 시기에 시민들이랑 그들이 그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은 거잖아. 근데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을 그 한 해 동안에 세입 갖고 지금 재정 조달을 못한 거잖아요. 커버를 다 못했다고. 재정 적자가 난 거라고 그 한 해 동안. 그러면은 서비스는 그 시기에 시민들이 받아버렸는데 재정 적자 부분은 다음 기로 또 2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책임은 미래의 세대들이 그 다음 또
회계연도에 또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달지 이렇게 미래의 시리즈들한테 퓨처 시리즈들한테 그 페이먼트 버든이 그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부분이 전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세금 내는 납세자 입장으로서 텍스를 페이하는 텍스페이 입장으로서 지금 혹시 재정 낭비 않고 제대로 재정 집행, 예산 집행을 했는지 보고 싶어하는 정부 이용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올해 세출 갖고 세입을 커버 못했구나. 또 세금 또 세율 인상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등등. 정치적 의사결정해. 나 이 정권, 이 정부 다시 못 찍겠어. 나는 다른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되겠어. 뭐 이런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비단 정치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결정, 경제적인 의사결정, 뭐 주로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결정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재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정부 이용자들 중에는 이런 기간 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정부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얼마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 나갔다. 그래서 올해 재정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장기성 자산이나 장기성 부채를 보고하는 것은 이들 정부형 기금이라는 구분에서는 그게 보고 목적이 아닌 거야. 아니 그러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가 처리하는 가장 주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이에요. 공공안전이라는 기능인데, 공공안전을 지켜주려면 경찰 차량 취득도 하고 소방 트럭도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비유동자산인데, 그거 유형자산인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의 흐름 및 잔액 보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는 그래요. 그러면 경찰 차량을 취득하면 몇 년간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비유동자산이 경찰 차량 운반구가 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당해년도 얼마 쓸 수 있는 가용자 얼마 들었고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재정 적자 났습니다. 혹은 흑자 났습니다. 이런 거 보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차량 취득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이 이만큼 줄었었습니다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 나타나질 않아, 얘네들의 재무상태표에는. 또 비유동부채 장기채를 발행을 했어요. 장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건 먼 미래에 갚아야 돼. 5년 뒤에 갚아야 돼. 10년 뒤에 뭐 채권 만기가 도래. 그때 10년 뒤에 갚아야 돼. 그건 그때 문제고, 당장 올해는 이러한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들어왔잖아. 올해 쓸 수 있는 current and financial resources가 늘었었습니다라고 보고해버리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독특한 어떤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보시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인터피얼 에쿼티 측정을 포함해서 정부의 어카운터빌리티, 회계 책임도 평가할 수 있게끔 정부 이용자들이 또 법 준수 여부, 또 예산 준수 여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올해 세출을 세입 갖고 커버했냐 못했느냐, 예산을 혹시 초과해서 집행한 건 없느냐, 혹시 또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 또 편성되지는 않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각종 제약의 준수 여부, 각종 구속력 있는 그런 제한 조건들 올해 잘 준수를 해서 재정 집행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유동 재무자원이라는 측정 초점을 쓰는, 그래서 수정 발생주의를 쓰는, 현금주의 성격이 가미된 수정 발생주의를 쓰는 기금군들도 있다. 모든 기금군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라는 기금군만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시게 될 거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커머셜 어카운팅 쪽, 일반 기업 회계 쪽, 영리기업 회계 쪽하고 정부 회계 쪽하고의 차이점, 또 정부 조직이라는 그러한 조직 측면에서 특수성, 뭐 그런 거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셨는데, 이제 쉬셨다가 9페이지의 그림을 봐야 돼요. 9페이지 그림. 인티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나와 있죠. 통합적 접근 방법. 이게 정부 회계에 있어서의 큰 뼈대입니다. 이 뼈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 파일로 넣어놓으면 정부 회계 문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3분의 1 정도.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그림 보시기로 하시자고요. 그림.